봤더니 무려 그 파워포인트 자료로 125매야. 125매. 강의한 내용이. 125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비판은 수업 시간에 했잖아, 그지? 했는데 파워포인트 자료에는 없어. 그리고 그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좀 받아보려고. 그래서 그리고 또 비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이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할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비판까지 포함하면은 파워포인트 자료가 거의 170매 그 정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행정학 이론 2하고 합치면은 한 300매는 간단하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책으로 쓰느냐, 이게 선생님의 이제 숙제야. 내년에 안식년인데 안식년 가가지고 내년 2학기야. 2학기 안식년 가서 책을 마무리 지을 생각이야. 책을.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어. 엄청 많어. 그래서 이론에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좀 보면은 이론,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두 가지 관점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어떤 관점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론의 정의와 기능이 틀려진다는 거, 그 얘기했고, 사회학의 두 가지 관점, 객관적 관점, 주관적 관점 얘기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걸 뭐 다시 리뷰하는 건 좀 그렇고, 오늘은 쭉 넘어가서 요거를 이제 이번 학기 배운 이론들을 우리가 서론에서 선생님이 이론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 하고 이제 수미 상관을 시켰어. 그래서 이번 학기 배운 이론들 보니까는 전통적 행정이론, 의사결정론, 체제이론, 후기인간관계론, 공공선택론, 해석이론, 비판이론. 그리고 전통적 행정이론 안에는 한 4개 정도 있었지, 그지? 관료제론, 그다음에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또 행정관리론 4가지 정도 있었어. 그래서 합치면은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번 학기 이론에서 연구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 행정학이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 불구하고 빠진 부분이 뭐냐 하면은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그 다음에 거버넌스 이론, 그 다음에 신제도론. 이 4가지가 빠져 있어. 핵심적인 이론을. 근데 신공공관리론하고 신공공서비스론은 다음 학기에 강의에 설명이 돼. 모두에 설명이 되고, 나머지 신공공 거버넌스 이론하고 신제도론 이 부분은 선생님이 아마 강의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 거버넌스 이론은 요새 그 사회과학의 그 새로운 이론으로 이제 대두되는 그 파트인데, 그 부분을 한때는 그 신공공 거버넌스 이론 가지고 한 학기를 강의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혹시 선생님이 거버넌스 이론을 강의하게 되면은 그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론을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 쭉 얘기했고, 이 이론들이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이론의 용도가 있다 그랬어요. 용도가, 그지? 이론이 지향하는, 이론을 통해서 얻으려는 이익이 뭔가, 이론을 통해서 얻으려는 가치가 뭔가 관련해서 이론의 용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론의 분석 단위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지? 우리 제1강에서 여러분들. 그다음에 은유에 대해서 그 1강에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수업 시간 내내 은유에 대해서, 메타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다음에 지향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것도 처음에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조직하고 개인하고
개인의 욕구하고 조직의 욕구가 충돌을 일으켰을 때 어떤 것이 우선하느냐. 이거는 처음에 제 1강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수업 시간 내내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은 물론 이거 외에 다른 차원에서 이론을 비교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런 거는 대학원 가서 더 깊이 공부할 수가 있어. 그 시간을.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해. 아주 충분해. 이론의 용도가 뭐냐? 전통적 행정 이론은 처방 통제야. 처방. 여러분들 전통적 행정 이론에서 원 베스트 웨이 사고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 원리들 제시했잖아. 그거 다 뭐냐? 다 그 원리들이나 원 베스트 웨이. 이게 뭐냐 하면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처방들이야. 조직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통적 행정이론의 목표가 뭐라 그랬지? 조직의 효율화야. 효율적인 조직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원리에 따라서 인간 행동을 조직화시켰을 때 조직 전체가 효율화되느냐. 이거였어. 그래서 그 원리들은 뭐냐면 처방이야. 조직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처방들이야. 처방들. 그리고 그 원리에 따라서 조직 구성원들이 행동하게 만드는가.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관리자가 통제하는가. 통제.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핵심적인 용도는 뭐냐면 처방하고 통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처방하고 통제. 인간 행동을 바람직한 인간 행동을 유도하게 만드는가. 바람직하라는 의미는 뭐니? 조직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간 행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처방들이야.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경우에 그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을 경우는 조직 관리자는 통제하고 그래서 그들을 조직 목표 달성, 조직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몰아가는, 유도해 나가는 그것이 전통적 행정 이론의 핵심적인 목표였다.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론에서부터 해가지고 체제 이론, 이제 후기 인간관계론까지 여기서 이제 또 공공선택까지 포함한 후에 설명 예측이 들어와. 설명 예측. 핵심적인 이론이 뭐냐? 여기 요 이론들이 다 뭐냐 하면은 설명 예측을 중심으로 하는 이론들은 다 실증주의 사고야.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의사결정 체제 이론, 공공선택론 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행태 이론에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행태 이론. 행태를 설명하는데 인간의 행태를 설명하는데 연구 이론에 초점이 있었다고 했어. 설명하고 예측하는 거.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인과관계를 발견해야 되는 거지. 인과관계를 과거나 현재에 적용시키면 설명이 되는 거고 미래로 투사시키면 어떻게 되지? 예측이 되는 거야. 그 밑에 깔려있는 가정은 뭐지? 인간 세계에는 규칙성이 있다. 그리고 인간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이거지. 이게 실증주의 사고 들어오는 거야. 그 전통적 행정이론은 여기서 실증주의 사고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과학이라고 불렀어 자기네들은. 귤릭도 윌슨도 과학, 행정과학을 구축하는 것이 당대 학자들의 임무다라는 Science of Administr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귤릭도 Science라는 단어를 쓰고 테일러도 써, Scientific Management. 근데 그 Science는 뭐라 그랬지? 행태주의자들 입장에서, 실증주의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격언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비판하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허버트 사이먼인 거죠. 그치? 그러니까 과학이지만은 과학은 아니었어. 엄밀한 의미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설명 예측이라는 단어가 왜 안 들어간 이유가 전통 행정 용도 중에서 설명 예측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간 이유가 바로 그거라. 인과관계를 발견하는데 관심이 없었어. 그렇게. 곧바로 처방으로 들어갔어. 처방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행태주의자들이나 실증주의자들이 생각할 때는 곧바로 처방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이거 처방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야. 인과관계의 추적을 통해서 처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니? 그지? 그거 없이 처방이 나온 거야. 그런 면에서도 과학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명 예측이 쭉 들어가다가 후기 인간관계론에서는
해방이라는 게 하나가 더 들어가. 이게 왜 해방이지? 그 후기인간 해방 그러면은 요거하고 비슷하잖아, 그지? 비판 이론은 해방하고. 해방이 왜 해방이지? 조직에 갇혀 있는 개인의 자아실현 욕구, 개인의 욕구를 발산시켜서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직의 과제라 그랬어. 관리자의 과제라 그랬어, 그지?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지? 조직의 목표도 있고 개인의 목표도 있어. 그런데 그것이 통합시키는 것이 그 후기 인간관계를 목표지만은 만약에 통합이 안 되고 갈등을 일으킬 경우에 뭐가 우선해야 된다고 그랬어? 개인의 목표가, 욕구가 우선해야 된다고 그랬어. 개인을 거기서 깔려있는 사고는 뭐냐면 개인을 조직으로부터 해방시켜서 개인의 목표가 우선시되도록 조직의 목표에 앞서도록 조직의 욕구에 앞서서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개인을 조직으로부터 해방시켜서 그들의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해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야. 해방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설명 예측이라는 것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다 뭐냐. 이게 행태주의 이론이다. 실증주의에 입각해 있다. 실증주의에 입각해 있다. 그 다음에 후기 인간관계론 또 설명 예측이라는 파트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뭐지? 행태주의 이론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실증주의의 시각이 입각해 있다. 그러나 또 기존의 실증주의 이론, 행태주의 이론하고 틀린 건 뭐냐면은 해방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 조직의 목표가 최상이 아니라 더 중요한 목표는 뭐냐?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그들의 이상형은 뭐냐면은 조직의 목표하고 개인의 욕구를 통합시키는 거. 서로. 개인의 목표를 그렇지만은 개인의 목표가 우선이야.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개인의 자아 발전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거야. 기여하도록. 가장 중요한 파트는 뭐냐? 개인의 자아실현 욕구 충족이야. 자기 성장 욕구, 자기 발전 욕구를 충족시켜서 그걸 통해서 조직의 목표를 이루도록 만드는 거야.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만드는 데 이제 초점을 맞췄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해석 이론에서는 이제 용도가 뭐냐? 이론의 용도는 뭐냐? 인간 행위에 또는 사회 행위에 주관적 의미를 이해시키고 해석시키는 거. 해석한다고 그랬어. 우리가 이론의 용도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기술, 설명, 예측, 통제, 그 다음에 이해, 비판적 평가 이런 얘기를 했어, 그지? 여기서 그 해석 이론이 추구하는 그 중에서 그 해석 이론의 용도는 뭐니? 이해야, 이해. 이해하고 해석하고 비슷한 의미로 생각하면 돼. 인간 행동의 주관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었다. 그 다음에 그 비판 이론 또 해석이라는 그 해석을 한 다음에 해석이라는 것도 있어. 비판 이론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권력관계 비판을 통해서 기존의 권력관계 비판을 통해서 인간을 해방하는데 더 중요한 방점을 뒀다. 방점을 줬다. 그러면 우리가 비판 이론의 1교시에서 얘기했던 이론의 기능 중에서 뭐 기술 설명, 예측 통제, 그 다음에 해석이 있었고 이해가 있었고 해석 이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지? 비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비판. 그 기능이 가장 강한 이론이 해석 이론이다. 비판 이론이다. 비판이 있었다. 비판적 평가라고 그랬어. 기존의 질서에 대한 비판적 평가 이런 것들이 이론의 중요한 용도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분석 단위로 생각하면은 전통적 행정 이론은 조직이 분석 단위야. 전통적 행정 이론의 가장 중요한 연구 화두는 뭐냐면은 어떻게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하느냐 이거야. 효율적인 조직을. 그 구축하는데 필요한 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못하면 인간 행동을 조직 목표 달성으로 몰아가는 다시 말해서 합리화시키는 인간을 합리화시키는 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조직을 효율화시키는 데 있어서 관건이라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 몰아가는 그 여러 가지 방안을 처방을 했는데 그것들이 원 베스트 웨이고 그다음에 원리였다. 행정 원리였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론의 분석 단위는 의사결정이라고 그랬어. 그지? 의사결정을 통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우리가 그 허버트 사이먼의 Administrative Behavior, 행정 행태론의 부제가 뭐라 그랬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연구라 그랬어. 의사결정을 연구하려고 그랬어. 의사결정이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뭔지,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려고 그랬어. 의사결정이 분석단이었어. 의사결정이. 그 다음에 체제이론에서 분석단위는 체제 전체라 그랬어. 그지? 영어로는 systems as a whole. 왜냐하면 체제라는 단어는 왜 체제 전체라는 단어가 들어갔냐면은 체제는 그 네스티드 돼 있다 그랬어. 네스트. 상위 체제가 있고 그 밑에 또 하위 체제가 있고 그 밑에 또 하위 체제가 있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 체제 전체라는 건 뭐지? 가장 큰 체제. 가장 상위 체제가 분석 단위라는 거야. 체제 전체라고 얘기한 거는. 상위 체제를 분석 단위로 한단 말이야. 상위 체제. 체제 이론에서 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지향점이 뭐라 그랬지? 생존과 안정성이라고 그랬어. 생존과 안정성을 생존과 안정성을 위해 체제는 외부와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체제의 생존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제 구성 부분들이 어떻게 구조화돼야 되고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연구 초점이었다고 했어. 후기 인간관계론에서는 self-actualizing individual이라고 그랬어. 분석단이. self-actualizing individual. 개인을 그 자기 실현적 그런 존재로서 가정을 한 상태에서 그 자기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뭔지, 어떤 것들이 그 자아 실현, 개인의 최종적인 어떤 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그 자기 발전, 자기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뭐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들을 연구하려고 했단 말이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제시된 거지? OD. 그죠? Y이론. 또, OL, 이런 것들. 자아실현적 개인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장애하는 요인들을 갖다가 걷어내는 것이 이론의 핵심적인 지향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분석 단위가 개인인데 공공선택론 또, 근데 개인을 다르게 가정한다 그랬지. self-interested individual이라고 그랬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들의 핵심적인 그 공공선택론은 개인을 자기 이익 추구적인 존재로서 가정한 상태에서 행정 행위나 정치 행위를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는 종합적 분석들을 제시하는 것이 공공선택론의 핵심적인 관심사라 그랬어. 그리고 개인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 개인들이 자기 이익을 최대한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그랬어.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한가. 그 제안들은 뭐지? 어떤 게 있었지? 분권화. 분권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서비스 텍스 패키지를 제공하는 행정구역으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선호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 만들어. 그 다음에 소셜 트레이딩 투 머니. 셀프 인터레스트 인디비듀얼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자기 선호를 추구할 수 있게, 최대한 전환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한 제도들인 거지. 그 다음에 해석이론에서 하고 비판이론 둘 다 뭐라고 했어? face to face encounter라고 그랬어. face to face. 면대면 접촉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는 거지. 면대면 접촉을 연구하려고 그랬어. 인간을 어떤 식으로 가정했냐? 이 두 이론은 active social orientation of the self. 능동적이고 사회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했어.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이좋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지. 그런데 인간 간의 접촉, 다시 말해서 소셜 인터랙션의 프로세스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는가? 과연 인간이 그러한 본질적인 속성인 액티브하고 소셜한 것을 발산할 수 있느냐, 표현할 수 있느냐. 표현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면대면 접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라키칼 구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인간이 면대면 접촉을 하더라도 액티브하고 소셜한 그 인간 본성을 갖다가 표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거지. 표출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돼? 그걸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했다는 거야. 면대면 접촉을 연구했어. 접촉이 인간의 본질적인 성향인 액티브하고 소셜한 오리엔테이션, 그런 성향을 갖다가 표출할 수 있게 만드느냐 이거. 면대면 접촉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이야. 사회 상호작용의 과정이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느냐 이거. 그것을 억누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것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 되는 거고 개혁해야 될 과제가 되는 거죠. 둘 다 면대면 접촉이라고 그랬어. 전통적 행정이론은 조직을 뭐로 보냐? 기계로 본다고 그랬어. 조직 구성은 뭐예요? 기계 한 부품으로 보는 거지. 기계. 그래서 이제 머신 비유야, 머신. 조직을 갖다 기계처럼 생각을 했어, 기계처럼.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론은 조직이 뭐냐? 의사결정 기구야. 은유라는 건 왜 은유를 쓴다 그랬지? 우리가 그 어떤 사회 현상이나 사회 현실을 설명할 때 굉장히 복잡하잖아. 복잡한 내용을 한 단어로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야. 그럼 조직이 기계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 느낌이 오잖아. 조직 전체에 대해서. 근데 조직을 그러지 않고 기계라는 표현 말고 막 이 조직의 속성들을 설명하려고 한 단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설명하려면 복잡하다고. 되게 복잡해. 어려워. 의사소통하기도 힘들어. 그러기 위해 그런 거를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은유라는 그 표현을 쓰는 거야. 은유라는 거. 조직을 은유 뭐로 봤냐? 기계로 봤다 이거지. 기계로 봤다. 그다음에 의사결정론에서 의사결정 기구야. 의사결정론에서 우리가 강조했던 건 뭐냐면은 우드로 윌슨은 행정은 집행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어. 결정의 영역은 정치는 결정의 영역이고 행정은 정치기구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법과 정책들을 집행하는 수행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그것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 허버트 사이먼이었어. 허버트 사이먼은 조직 전체가 의사결정 단위라는 거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조직의 하부 단위에 있는 행정가들도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직 전체가 의사결정을 하는 단위로 묶여있는 의사결정 기구라는 거야. 그 다음에 체제 이론은 우리가 생물학적 유기체라 그랬어. 그지? 체제. 체제가 뭐냐? 생물학적 유기체다. 생물학적 유기체로부터 뭐가 나온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나오는 거지. 생존. 그 다음에 안정성. 그 생존으로부터 뭐가 나와? 생존하기 위해 성장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분들이 어떻게 돼? 조직 목표, 조직 전체, 체제 전체 목표인 생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구조화되고 기능해야 되는 거지. 도구주의가 나와. 그 다음에 후기 인간관계로는 우리가 통합이라 그랬어. 통합. 뭐와 뭐의 통합이지? 개인의 목표와 조직 목표의 통합. 개인의 욕구와 조직 욕구의 통합. 개인의 이익과 조직 이익의 통합. 통합이라 그랬어. 통합이라는 단어를 딱 인티그레이션 이라는 은유를 씀으로써 딱 금방 들어오는 거지. 저 후기 인간관계의 목표는 후기 인간을 지향하는 목표는 개인의 욕구와 조직의 욕구를 결합시키는 거라. 조화시키는 거구나. 양립하게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공공선택론은 시장이야. 마켓플레이스. 영어로는 시장. 공공선택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뭐지?
이 사람들은 공공선택론자들은 공공서비스의 정부를 뭘로 불렀냐 하면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자. 그럼 시민은 공공서비스의 소비자. 파악을 해요. 시장에서 쓰는 단어들을 그대로 정부 활동을 설명한다는데 적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정부의 기능과 구조를 설명하는데 적용을 시킨다고. 시장. 그다음에 해석이론하고 비판이론은 둘 다 언어야. 언어. 해석이론이 이 면대면 접촉을 할 때 이루어진 뭘 가지고 면대면 접촉을 해? 언어 아니니? 언어. 의사소통. 언어야. 언어야. 근데 이 비판이론도 마찬가지야. 면대면 접촉을 분석 단위로 한다는 것은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자신의 액티브하고 소셜한 어떤 그 성향을 발산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핵심적인 방법이 언어야. 언어. 근데 의사소통하고 담론하고 틀린 건 뭐냐면 이거 의사소통도 언어야. 담론도 언어야. 틀린 게 뭐라 그랬지? 의사소통은 합의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어. 전제로. 해석이론은 인간 행동을 어떻게 이해한다고? 합의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행위로 규정한다고 그랬어. 합의를 전제로. 그러나 비판이론은 어떻게 돼? 이미 주어진 합의조차도 의문시하는, 문제로 삼는. 다른 점에서 그냥 단순한 의사소통 행위를 넘어서서 담론이라고 그랬어. 담론이라는 단어는 뭐지? 합의 자체도 의문시하는 그런 의사소통 행위를 갖다가 담론이야. 의사소통이라는 그 단어는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합의를 전제, 합의를 이미 이루어진 합의는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서로 인간이 이렇게 서로 언어를 주고받는, 생각을 주고받는 그 의사소통 행위인데, 의사소통. 담론은 뭐지? 이미 주어진 합의 자체도 의문시하는 거야. 훨씬 더 비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단어야. 담론, 디스커스라는 단어는. 커뮤니케이션보다도 커뮤니케이션은 주어진 합의가 이미 그것은 그냥 고정돼 있다. 그거는 수용한 상태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디스커스는 뭐지? 그것을 합의 자체도 부정을 해요. 의문시해. 그래서 둘 다 이제 우리가 그 해석이론하고 비판이론은 또 어떤 의미로 쓰냐? 언어.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어떠한 말을 주고받는지. 그게 언어를 은유로 생각하는데 그 언어의 내용은 내용면에서 봤을 때 약간 틀리다 이거지. 해석이론은 의사소통이고 비판이론은 담론이라는 거지. 자, 개인과 조직이 둘이 부딪혔을 때 어떤 것이 우선되지? 전통적 행정이론은 조직이지. 이건 어렵지 않지? 개인은 뭐야?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지. 도구적 합리성에 입각한 모든 이론들은 개인과 조직의 가치 우선성을 따질 때 조직이라고 대답을 해야 돼. 조직이야. 도구적 합리성 입각. 의사결정은 조직이야. 조직.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인간은 행정인이라고 규정한다고 그랬어. 경제인이 아니라. 인간은 자신의 이익이 있어. 그렇지만 조직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자신의 이익을 조직의 이익에 맞춰서 변형시켜 나가는 그런 준비가 돼 있다고 그랬어. 그 말이 뭐니? 조직의 이익이 앞선다는 거. 개인의 이익보다도 우선된다는 거. 체제이론, 당연히 조직이지. 당연히 조직이지. 자, 후기 인간 관계론에서부터 개인이 나와. 조직하고 개인이 부딪히면 누구 이익이 우선해야 된다, 그렇지? 개인이 우선. 물론 이들은 이 밑에 있는 그 해석이론하고 비판이론하고 틀린 거 뭐냐면은 개인의 이익하고 조직의 이익을 통합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 융합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해석이론, 비판이론은 어떻게 지? 융합이 어렵다 이거. 굉장히 어렵다. 개인이 조직에 있는 이상 조직의 욕구를 앞서서 자신의 욕구를 채워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
융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고 후기 인간관계론에서는. 그러나 해석이론, 비판이론은 융합이 어렵다. 그래서 개인의 역할은 뭐냐면 조직을 뛰어넘어라. 뛰어넘어라. 조직을 초월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한테 요구되는 그런 그 역할이었고 과제였어. 보면은 이제 후기 인간관계론에서부터 아무튼 개인이 나오고 공공선택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개인과 조직이 부딪히면 이건 뭐야? 여기서 왜 개인이지? 공공선택론은 개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개인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의 역할은 뭐지? 개인의 자기 이익 추구를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어. 우리가 공리주의 얘기했어 그때. 공리주의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유주의도 얘기했고 개인이 중요한 거야. 개인의 선호를 추구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미덕이야. 미덕이야. 당연히 저런 개인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단위라는 거야. 그래서 개인이 그런 타고나는 그런 본성인 자기 이익 추구적인 활동을 도와주는 것이 그렇게 해서 그들의 개인의 선호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국가의 역할을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개인을 가장 중요한 단위로 생각을 해. 조직이 개인의 자기 이익 추구적인 성향을 갖다가 억압하면 어떻게 되지? 그 조직은 파기돼야 되는 거야. 그런 조직이 어떤 조직이 그런 조직이라고 했어? 관료제라고 그랬어. 관료제. 그래서 관료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어. 해석이론, 비판이론 건 당연히 개인이지. 당연히 개인이지. 얘네들은 조직을 뛰어넘으라고 얘기하니까. 지향가치, 전통행정이론, 효율성, 의사결정은 효율성. 어렵지 않아, 그지? 효율성을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지. 대체 뭘로? 합리성이라고 그랬지. 효율성과 합리성은 거의 유사한 의미로 쓰인다 그랬어. 체제이론은 조직 생존 또는 안정성. 그다음에 후기 인간관계론은 개인의 성장을 통한 조직 목표 달성이 최고의 지향 가치야. 이론에. 그다음에 공공선택론은 개인의 효용 극대화야. 효용 극대화. 개인의 효용 극대화. 조직의 효용 극대화가 아니야. 개인의 효용 극대화. 해석이론은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과정의 비강압성이 지향 가치야. 이 의사소통, 의사결정 과정이 강압적인 조직은 관료제지. 대표적인 조직은. 탑다운직. 권위가 탑다운으로 흘러내리는 명령과 통제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조직. 그런 것들은 의사소통, 의사결정 과정이 강압성을 띠게 되는 거지. 강압성을 띠게 되는 한 어떻게 되지? 의사소통이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의사소통이 왜곡이 생기면 어떻게 해? 개인의 액티브하고 소셜한 그런 본성들이 표출될 수가 없어. 개인의 액티브하고 소셜한 그런 본성들이 표출되기 위해서 fully 최대한도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의사결정 과정의 비강압성을 굉장히 중요한 행정가치로 여긴다 이거죠. 비판 이론에서는 중요한 가치는 인간 해방이라고 그랬어. 뭘 통해서? 비판 이성의 발휘를 통해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이 이론의 최고 지향점이라고 얘기했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 한 페이지에 담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거 이해하면은 우리가 한 학기 내내 강의한 거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물론 우리가 다음 주에 시험 치지만은 시험을 떠나서 방학 동안에 다시 선생님의 강의안을 보면서 찬찬히 여러분들이 강의를 다시 한번 리뷰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냥 너무 평면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입체적으로 노력하려고 노력을 해봐. 입체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고가 많이 발전할 수 있고 물론 당연히 지식이 늘겠지.
엄청나게 늘겠지. 이번 학기 강의한 내용 전반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제기해 주기 바래요. 이해되니 이거? 이해되니? 질문 없어? 준아야, 질문 없어? 네, 완벽했습니다. 완벽했어. 아니 뭐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완벽하다는 생각은 안 해. 더 다음 학기에는 여러분들 후배들한테는 더 좋은 강의를 하도록 노력을 할 거야. 우리는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은 거 뭐냐면은 행정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야.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런 단어 써. 교수조차도 Students of Public Administration.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야. 단지 내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빨리 한 거지. 그거 자랑하는 거지. 지금 열심히 자랑하고 있어.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배웠던 이론들이 10가지야. 근데 저거를 3가지로 통합할 수가 있어. 3가지로. 그 통합 작업을 다음 학기 초반에 할 거야. 그 3가지 이론이 바로 공공선택론. 우리가 다음 학기 3가지 이제 행정학의 패러다임을 소개를 하는데 그 패러다임 하나가 뭐냐면 전통적 패러다임. 두 번째가 신공공관리 패러다임. 그다음에 신공공 서비스 패러다임이야. 근데 이 3가지 이론들이 다 여기서 다 나와. 여기서 도출돼. 여기서. 그래서 그 3가지 이론을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갖다가 3가지로 통합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통합한 이론들이 어떻게 행정학의 핵심 주제들을 개념화하고 규정하고 설명하고 있느냐. 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행정학의 깊이 있는 강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익 그러면은 그냥 공익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다양한 줄 알아? 공익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최소한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 공익이. 그런데 전통적 그 3가지의 실체가 어디서 오느냐? 이 이론의 패러다임으로부터 와. 전통적 행정이론과 공공선택론과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이 규정하는 이론의 개념화가 틀려. 공익이 틀려. 공익을 다르게 봐. 행정 책임성 다르게 봐. 리더십 다르게 봐.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행정 책임성 그러면 다양한 무슨 용법으로 이렇게 활용되는 걸 봐. 공익 그러면 다른 용법으로 이렇게 활용되는 게 나와. 근데 그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 어떻게 공익을 이렇게 규정하는 이유가 뭐냐. 어디서부터 공익을 왜 이렇게 규정하기 시작했냐. 예를 들어서 공익을 개인이익의 합계로 봐. 신공공 관리론은. NPM, New Public Management는 공익을 뭐로 보냐. 개인이익 합계로 봐. 그거 어디서부터 오겠니? 응? 공공선택론에서부터. 그 행정학의 핵심 주제들을, 핵심 개념들을 다르게 규정하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규정되기 시작했냐 이거야. 그 뿌리가 뭐냐 이거. 그 이론으로부터 온단 말이야. 3가지 theoretical perspective, theoretical paradigm에 따라서 이 3가지 패러다임들은 다 우리가 1학기에 배웠던 10가지 이론으로부터 도출이 돼. 그 각각의 패러다임이 행정학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주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 국가의 역할, 시민의 역할, 국가와 시민 간의 관계, 리더십, 책임성, 공익, 그다음에 관리 전략 이런 것들이 저 이론
어떤 이론적 퍼스펙티브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된다는가, 다르게 개념화된다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굉장히 쉬운 거지. 행정학의 강론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나라 책에서 그걸 갖다 명확하게 제시한 책들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하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실제적으로 행정학 강론 시간에 배우는 그런 주제들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모호해. 그러니까는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굉장히 그 효율적인 공부가 안 되는 거지. 선생님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행정이나 어려운 주제를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적은 비용과 노력을 통해서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이었어. 얼마만큼 성공했는지 모르겠어. 그렇지만은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고 있어. 그래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한테 그 과제가 상당 부분 상당히 만족스럽게 완수되었으면 좋겠어. 어?